안녕하십니까. 3교시, 4교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시험 출제 문제를 쭉 보니까 법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개정법령이라든지 소방기술사 공부하시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이제 법규. 저 공부할 때도 그랬는데 법규 문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너무 광각관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술사 시험 답안지는 타 기술사 시험 답안지 형식과 비슷하게 논리적 구성으로 본인이 채점자에게 어필을 하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소방 법규의 문제점을 본인이 판단해서 건축법과 소방법을 비교한다든지, 소방법에서 1교시 때 나왔던 옥내송수관 설비 나왔다 그러면 옥내송수관 설비와 연결송수관 나왔었잖아요, 1교시 때. 그러면 연결송수관 설비와 옥내소화전 설비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논리적인 답안의 작성을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법규가 애워야 할 게 많아서 이게 지금 짜증이 나는데, 그 나름대로 암기 노트를 만들든지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돼요. 암기 노트는 그래야 기억이 남습니다. 남이 작성한 암기 노트는 남이 거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암기 노트를 만들으셔서 시험 보기 전까지 1일 1독 전부 1장 연소서부터 마지막 소방 전기까지 하루에 한 번씩 암기 노트,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필요해서 암기해야 될 거라고 판단해서 만든 그 암기 노트를 계속 1일 1독 한 달 전에 시험 보기. 그러면 이제 합격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합격 수준이 합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일 1독을 하는데 아무리 머리가 저처럼 나빠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를 쭉 보니까 2교시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1교시하고 3교시, 4교시는 기존에 예상됐던 문제들이나 공부했던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2교시가 선택의 폭이 약간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 문제는 쓸 수가 있는데 2교시에 한 문제를 어떤 걸 골랄까 이렇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셨습니까, 2교시? 저는 이제 3교시를 보겠는데 3교시부터 하겠습니다. 지하구는 수업 시간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지하구를 디테일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화재 패턴. 화재 패턴 이건 기본 문제인데 고체 가연물의 연소가 아니라 이제 액체 가연물의 연소에 대한 화재 패턴. 요 문제고, 이거 저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 보시면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번 비상조명 등 조도 기준, KS 표준, NFPA. 이거 저 수업 시간에 제가 비상조명 등 조도 단위 광원의 단위서부터 이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조명은 방제 조명은 조도와 광도, 휘도 이게 소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중에서 조도 기준이 비상조명 등이 일록수의 기준이 화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방화공학 실무 핸드북 꼭 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게 이제 수업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 내용을 디테일하게 안 보고 보십시오라고만 했어요. 나왔던 거 보셨으면 잘 썼을 것 같아요. 그죠? 4번은 화재 안전 성능 보강법. 솔직히 문제 받고 이거를 제가 공부를 안 했던 거라 이 개정법령이랍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개정법령을 알았으면 썼을 거고 개정법령을 놓쳤으면은 이 부분을 좀 제껴야 되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5번 이거 방화지구 설치한 드렌처 설비 설치 대상. 방화지구 하면 건축법 내용이고, 여기 보시면 그거 보셔서
좌측에 방화지군의 건축물 설치하는 드렌처 설비 설치 대상 건축법 내용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드렌처 설비의 수원 저수량 가압 성수 장치 작동 방식. 이거는 이제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이죠. 적절하게 내용을 다 알고는 있는데 이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의 내용을 그냥 달달달 외워서 쓰는 건 관리사 답안지고 소방유사 답안지는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내용을 의견이 들어가되 비교를 해서 건축법과 소방법과 비교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걸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소방유사는. 나중에 보시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알코올류. 알코올류가 사료유물이잖아요. 사료유물 중에서 알코올류의 정의, 이 제외 기준 포함이 중요하네요. 제외 기준이 안 들어가면 점수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종류별 분자구조적 위험성, 저장 취급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3교시 보시면 4번은 몰랐으면 못 쓰는 거고 나머지는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번. 지하구 개정이 돼서 지하구 이거는 여러 각도로 우리 수업할 때 봤었어요. 그죠? 지하구의 소방시설이 크게 보면은 자동식 소화 설비가 있고 수동식 소화 설비가 있다 이랬잖아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수계 소화 설비가 있고 가스계 소화 설비가 있고, 그죠? 적응성에 따라서 수계를 쓸 건지 가스계를 쓸 건지 소화 설비를. 근데 지하구 가만히 보면은 이제 일단 물어본 거 한번 봅시다. 화재 안전 기준의 개정 배경 1번 물어본 거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하구의 화재 특성. 근데 이게 개정된 거네요. 그죠?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물어본 대로 답안 내용을 흐름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과거 작년인가 재작년에 KT 아현지사가 사고가 났어요. 그죠? 사고가 나서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소방법이. 개정이 되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지하구에 지하구란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지하구란 1.8m, 2m 이상의 지하 구조물이죠. 지하 구조물인데 길이가 50m 이상인 거를 이제 지하구로 하는데 전력용, 통신 산업용 이 경우는 과거 500m였잖아요. 그죠? 이 500m가 삭제됐어요. 그죠? 특정 소방 대상물의 통신구, 전력구는 모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과거 KT 아현지사에 사고 난 이유가 이 500m가 안 됐어요. 공동구가, 통신구가. 그래서 법적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화재가 없는 시설물이에요. 거기서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법이 강화가 되고 근본에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이 된 겁니다. 화재 안전 기준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배경이 어떻고 추진이 이런 전력구 통신구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시설이 인명 및 재산보호잖아요. 인명보호, 재산보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물적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산업력, 기간 산업에 대한 전부 통신이 마비되고 이런 피해가, 물적 피해가 엄청 커요. 그죠? 자, 요 배경은 이런 관점에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지하구의 화재 특성. 두 번째 물어본 게 지하구 화재 특성이죠. 화재 특성은 땡땡 화재 특성은 저를 수업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공간적 특성 그리고
뭡니까? 연소 특성, 그 다음에 거주자 특성, 이렇게 분류해서 구분해서 접근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땡땡 화재의 화재 특성 중에서 지하구의 화재 특성은 공간적 특성과 연소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거주자가 상주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주자 특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죠? 공간적 특성은 무창, 지하층, 무창층 폐쇄 공간이다. 사람 접근이 어렵다. 화재 났을 때. 인지 시간이 길다. 뭐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공간적 특성에서 본인이 지하구에 대한 공간적 화재 특성이 어떤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소 특성은 불완전 연소를 하겠죠. 공기의 인입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불완전 특성에 따라서 유독성 가스로 인해서 소화 활동이 어려울 거예요. 진입이 곤란합니다. 그 공동구 안에 소화 활동, 소방서가 와서 소화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연소 방지 설비. 소방관이 출동을 해서 직접 불을 끄는 소방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소 방지 설비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 쭉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화재안전 기준에 개정된 게 3번 항목이잖아요. 그렇죠? 3번 항목은 개정된 내용은 크게 보면은 이 항목이에요. 그죠?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 자탐 설비, 유도등, 연소방지 설비, 기존의 연소방지 설비 코드가 지하구 코드로 들어오고 연소방지 설비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연소방지제, 이게 추가가 돼서 들어왔네요. 그죠? 방화벽, 무통, 통합 감시 설비, 이게 기존에 있던 겁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지하구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쓰실 때,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 설비를 액티브 시스템, 지하구의 액티브 시스템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코드에 표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좋겠죠. 첫 번째,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지하구 뭐가 있습니까?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소화설비. 그 다음에 소화설비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경보설비. 경보설비가 뭐가 있습니까? 자탐. 두 번째, 통합 감시 설비가 있네요. 그죠? 이거 화재 예방 그 소방시설법인가? 요거 보시면 소방시설의 종류 있지 않습니까? 별표에. 그죠? 요거에 따라서 구분해서 표를 만들어서 지금 코드가 바뀐 내용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하구 코드. 그죠?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경 피난구조설비. 피난구조설비가 뭐가 있습니까? 유도등이 있네요. 그죠? 유도등. 네 번째, 소경 소화 활동 설비. 소화 활동 설비가 뭐가 있죠? 연소방지 설비. 연소방지 설비가 있고, 무통 설비가 있네요. 그죠? 무통. 요 내용은 코드 화재안전 기준, 우리 수업할 때 화재안전 기준을 제가 법령정보센터인가 하고 들어가서 항상 다 출력해서 드렸잖아요. 그 화재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소방기계전기를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소방기구 이번에 바뀐 내용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가 바뀌었는지는 코드 안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패시브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패시브는 방화벽이 있네. 방화벽, 그죠? 방화벽. 두 번째 연소방지제. 요 변경된 코드 내용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연소방지 설비 내용인데, 여기 내용 중에서 자탄 설비가 어떻게 바뀌었죠? 자탄 설비 내용이 먼지 습기 영향을 받지 않고 먼지 습기, 이 코드 변경된 내용 적어주시면 돼요. 이번에 변경된 거를 물어본 거니까.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탐 설비하고 소화 설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소화 설비. 먼지 습기 영향을 받지 않고 발화 지점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이 문구대로라면은 조기 감지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향상시킨 겁니다. 아날로그 감지기를 써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발화 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어디서 발화가 됐고, 발화의 진행 방향이 어딘지 확인할 수 있는 자탄 설비를 구비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소방 액티브 시스템에서 조기 감지 설비를 확보해 주세요. 요 얘기고, 액티브 시스템을 화재 진압과 제어를 하려면 조기 감지와 조기 소화겠죠? 조기 소화. 근데 우리 지하구 같은 경우는 소화기구, 이 자동식 소화 설비가 아닌 수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를 코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연소 방지 설비는 소활동 설비예요. 지금 이 연소 방지 설비. 지금 연소 방지 설비가 이 연소 방지 설비를 좀 디테일하게 써주면 좋아요. 첫 번째, 송수구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 번째, 배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세 번째, 뭡니까? 방수헤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 연소 방지 설비를 내용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발관은 구경별 헤드 수는 이렇고, 방수 헤드는 이 살수구역의 내용이 이게 기존에 있던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환기구 사이 간격 700m 초과 시 700m마다 설정. 이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 문구가 설치에 대한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문구만 바뀐 겁니다. 자, 이게 송수구고, 송 자체잖아요. 자동 패스 밸브가 있고, 헤드가 있고, 이게 이제 지하구다. 이게 지하구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송수구의 규정 적어주시고, 배관의 규정 적어주시고, 방수헤드의 규정, 요 헤드 적어주시고, 이 살수구역은
아까 봤듯이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 이 살수구역 길이는 3m 이상. 지금 화재 안전 기준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했잖아요. 모든 화재 안전 기준은 그림으로, 개통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대로 앞머리 따서 외우면 외워지지가 않아요.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항상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개통을 표현해서 외워주시면은 편합니다. 제 경험상. 노력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뭡니까? 환기구 사이간격 700m 초과 시 700m마다 설정. 이 얘기는 곧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 살수구역이 3m라고 그러면은 이 사이 간격이 700m가 되는 건가요? 700m? 일단 문구가 바뀌었는데 달라지진 않았어요. 내용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자, 그다음에 송수구. 이 송수구 규정입니다. 이거 높이는 0.5에서 1m 이하, 소방차 접근이 가능한 노출 장소로 보도나 차도, 표지는 송수구에서 1m 이내 살수구역 안내 표지하고, 내용을 쭉 적으면 돼요. 배관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송수구 기준 썼고, 배관, 방수해도 다 썼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코드 내용을 적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수동식 소화 설비 아닙니까? 소화 설비가 세 번째 묻는 말은 다 적은 것 같아요, 그죠? 적은 다음에 저 같으면은 자동식 소화 설비에 구비가 필요하다, 이 내용을 좀 적었을 것 같습니다. 자동식 소화 설비. 왜냐하면은 서두에 인적 물적 피해 중에서 물적 피해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개정 코드에서 자탐 설비가 조기 소화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근데 소화 설비는 지금 수동식 소화 설비거든요. 소화 활동 설비도 바뀐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코드만 이동이 됐습니다. 소화 설비의 보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적당한 소화 설비가 뭔지 의견을 써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법, 지금 1번 문제가 화재 안전 기준 법을 물어본 문제인데, 법의 내용은 물어본 건 써주고 본인의 의견을 좀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소화 설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수계 소화 설비, 가스계 소화 설비가 있고 수동식 소화와 자동식 소화가 있다 이랬잖아요. 범위를 봤을 때. 근데 지하구 같은 경우 수계 소화보다는 가스계 소화보다는 어떤 소화가 좋을지 자동식 소화 설비에서 그 관점에서 써주고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자동식 소화 설비는 강화액 소화 설비가 참 소화 효과가 좋습니다. 강화액 소화 설비에 부터 보면 H2O, K2CO3인가요? 이 화학 반응식을 보면 화학 반응식이 K2O, H2O,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CO2. 흡열 반응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K2O가 분해를 합니다. K2O 분해가 K2O K2O가 아니라 K2CO3가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K 2K에 CO3 이렇게 분해를 하겠죠. 이렇게 분해를 해요. 그리고 이 K 있잖아요. 일족 원소. 이게 중요하죠. K 일족 원소가 부촉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화 효과가 그래서 큽니다. 강화액 소화 설비가. 그리고 강화액 소화 설비는 일단 부촉매 효과 반응식을 보시면 K와 OH가 만나서 H2 K와 잠깐만요. K와 OH가 만나서 KOH가 되죠. KOH 그죠? KOH가 되고 H 라디칼을 포착을 해서 수증기를 내면서 종류 반응을 합니다. 그죠? 종류 반응을 해요. 지금 반응식 얘기하는 강화액 소화 설비를 지금 쓰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썼으면 강화액 소화 설비의 화학 반응식의 우수성을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KOH 이게 염기성, 부식성, 독성 물질이거든. 이 가스거든. 이게 물질이 요 NFA 704를 보면은 300인가 유가반 300 유독성 물질이에요. 그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에서는 참 사용이 곤란합니다. 이게 강화액 소화 설비가. 그러면 지하구의 전력구나 통신구의 물적 인적 피해 중에서 물적 피해가 큰 지하구에 사용이 딱 적합합니다. 적합해요. 소화 효과가 좋고 물적 피해에 효과가 좋은 강화액 소화 설비를 쓰면 좋겠다. 이게 좀 화전정 기준을 개정된 거 물어봤지만 이거 봤을 때 소화 설비의 수동식 소화 설비는 문제가 있다. 아니 조기 소화 조기 감지를 하는 액티브 시스템을 구비하면 좋겠는데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감지기를 화재의 온도 위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탐 설비를 강화를 했으면 조기 소화할 수 있도록 자동식 소화 설비를 구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답안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화 설비가 좋은 게 소화 효과도 좋지만 그리고 인적 피해에 우려가 없는 지하구의 최적인 그 소화 설비지만 강액 소화 설비가 한냉지에 적합합니다. 어느 점을 낮춰주니까 아니 H2O가 극성 공유결합을 하잖아요.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데 이 K2CO3 이 K2CO3의 K 이 부첨화 효과가 좋다 보니까 수소 결합을 수소 결합을 간섭을 시킬 수가 있어요. HOH에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 어느 점을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K라는 이 알칼리 금속이 어느 점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하구의 강화액 소화 설비는 첫 번째 한냉지에 적합하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소화 효과 우수하다. 세 번째 인적 피해가 많은 지하구에 최적화된 소화 설비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정 코드를 물어봐서 코드 내용을 다 적어주시고 요 코드 내용에서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좀 더 어필을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수동식 소화 설비에서 자동식 소화 설비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죠? 왜? 자탐 설비 조기 감지할 수 있도록 그 버블 코드를 바꿔놓고 소화 설비는 왜 수동식 소화 설비로 놔둬야 되냐 이거죠. 아니, 소방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개정 코드가 잘못됐다 안 됐다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소방의 기본이 수동식 소화 설비, 자동식, 모든 설비는 자동식 소화 설비로 조기 소화하자.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죠? 메커니즘의 기본이에요. 그죠? 요 관점에서 답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대로 답안을 작성을 했어요. 쭉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맺은 말을, 저는 항상 이제 답을 쓸 때 맺은 말을 쓰는데, 지금, 답안의 전개 과정을 맺은 말 쓸 수 있게, 쓸 수 있게 전개를 했잖아요. 맺은 말을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첫 번째, 맺은 말. 왜냐하면, 1교시는 물어보는 거 딱딱 용어 정의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2, 3, 4교시는 다른 기술사와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구성에 따라서 본인의 관점에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거나, 그죠? 그리고 답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비교표를 만들어서 어필을 해 주거나, 그리고 아니면 현장에 적용이 되는 현장 실무 사례를 마지막에 해주거나, 이렇게 맺은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맺은 말을 보고 채점자가 한 번이라도 더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맺은 말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저 앞에서 이제 쭉 답안 기술할 때 맺은 말을 안 썼잖아요. 맺은 말은 첫 번째, 지금 지하구 정의가 단순한 거리 기준이었었어요. 50m, 500m 그잖아요. 그죠? 근데 상업용으로 전력구 통신구는 거리 기준을 없앴습니다. 모든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돼서 소방시설을 해라 적용이 됐어요. 이 거리 기준에서 더 나아가서 그 화재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 화재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 예? 위험성 평가를 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이때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답안을 서술을 했던 수동식 소화 설비에서 자동식 소화 설비로 가야 되겠다. 예? 자동식 소화 설비는 강화액 소화 설비의 장점과 적합성을 좀 서술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주저주저 쓸 거 없어요. 맺은 말에서는 간략하게 키워드로 그냥 펜에 힘을 주고,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해주면 됩니다. 딱딱 짤막하게 눈에 확 띄게. 자,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좋겠습니까? 세 번째 페일 세이프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페일 세이프 관점에서 그 실질적인 피해 규모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페일 세이프 관점에서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를 이중화합시다. 실제로 이래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KT 우리 기술사님 오늘 안 나오셔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KT에서 재작년에 그 KT 아이언 사고 난 다음에요, KT 화재의 개선 방향을 통신 KT에서 이렇게 연지한 게 있었어요.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하 공간에 맵을, 지도 정보를 구성을 하고 정보통신 안전법을 제정을 합시다. 그 다음에 모든 공동구, 통신구는 이중화하겠다. 우리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백업하듯이 예? 티어 등급 3등급, 4등급, 2n 플러스 1, 2n 하잖아요. 그것듯이 공동구를 이중합시다. 아, 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거. 공동구 이중합시다. 하나 다운돼도 아무 물적 피해 없이 이중합시다. 이렇게 된지 안 된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어요. 자, 이 맺은 말에 크게 보면 이렇게 써주면은 눈에 확 띌 것 같습니다. 물어본 거는 이제 이 코드가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는 코드 물어본 거예요. 코드는 바뀐 거 제가 자료 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는데 기존에 그 연소방지 설비나 기존에 있던 내용이 크게 바뀐 게 없더라고요. 이 문구가 바뀌었는데 문구 자체가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연소방지제가 새로 나왔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자, 이거 시험 보기 전에 한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이거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액체 가물의 연소에 의한 화재 패턴. 요 화재 패턴도 이건 기본 문제죠. 화재 패턴이. 자, 이 화재 패턴. 물어본 문제가 일반적인 액체 가연물 화재 패턴의 일반적 특징이 뭔지 종류 5가지를 써라. 이 화재 공학 그 실무 핸드북에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제가 개요해서 쭉 썼는데 개요 이 내용은 쭉 읽어보시고요. 일단 화재 패턴이 뭔지에 대해서 개요 부분에 좀 쓰면 좋겠어요. 화재 패턴이 뭔지. 화재 패턴이란 개요의 첫 번째. 개요 화재 패턴이란 첫 번째 패턴. 화재 패턴은 물질의 탄화, 소실, 용융, 변색, 선과 경계를 남기는 현상이다. 정의가 딱 좋겠죠. 물질의 탄화, 소실, 용융, 변색, 선과 경계를 만드는 현상. 패턴이란 이거다. 두 번째, 화재 패턴이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문의 단어의 실마리를 잡고 그 지문에 따라서 답안을 이렇게 서술해 주면은 가장 좋은 답안지겠습니다. 그죠? 이 답안지는 제가 만든 답안지는 이게 너무 잘 주셨잖아요. 답안지 이거는 이제 모범 답안지고 실질적으로 시험장에서 이렇게 못 써요. 이게 못 씁니다. 시험장에서는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교수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문의 키워드를 가지고 서술을 해주면 가장 좋아요. 첫 번째, 화재 패턴을 지금 가지고 먼저 서술을 해주는 겁니다. 화재 패턴이란 뭐냐? 패턴이 이런 현상이고, 화재 패턴이란 비주얼
비주얼. 이게 비주얼이 맞나? 비주얼. 비주얼. 비주얼 라이트 할 때 비주얼. 이 단어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비주얼 라이트. 가시광선 할 때 비주얼. 비주얼 앤드 그 메저러블. 비주얼 앤드 메저러블 피지컬 이펙트. 이 방어학 실무 핸드북에 있는 내용이에요. Measurable and measurable physical effect. 다시 얘기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측정 가능한 물리적 효과들을 화재의 진행 과정이 현장에 기록된 것. 정확한 정의입니다. 예? 다시 얘기하면 Measurable and measurable physical effect. 눈으로 볼 수 있고 측정 가능한 물리적 효과들을 화재 진행 과정이 현장에서 기록된 것. 이게 화재 패턴입니다. 정확히 아시겠죠? 방어가 실무에 누구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번에 이렇게 쓰고 득 다음에 제가 이 답안지를 이 문제를 선택했다 하면 그 다음에 화재 패턴의 종류를 쓸 것 같아요. 화재 패턴의 종류. 화재 패턴의 종류는 지금 액체 가염물, 지금 문제를 서술할 때 화재 패턴을 단어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이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물어본 게 액체 가염물이잖아요. 액체 가염물. 액체 가염, 화재 패턴은 첫 번째, 고체 가염물이 있겠죠. 화재 패턴에서. 네, 고체 가염물의 해제 패턴은 방화고 실무핸드북에 보면 방리흔, 다시 말해서 폭열, 그죠? 스펄링, 폭열. 두 번째, 뭐가 또 있어요? 목재 균열흔. 아니, 액체 가염물 얘기하기 전에. 왜냐하면 액체 가염물이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아주 깊게 들어가서 이게 25점짜리를 쓸 수가 없어요. 아주 깊게 공부도 안 했고. 그러면 답안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만드는 방법으로 2페이지 반을 써야 않겠습니까? 2페이지 반을 이 5가지를 어떻게 쓸 거예요? 자, 목재 균열흔. 세 번째,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물질의 용융흔. 이 전부 목재 가염물에서 화재 패턴입니다. 그죠? 네 번째, 철골의 만곡. 그 다음에 구조물 파괴. 이런 고체 가염물의 화재 패턴이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가 금속의 부식, 방식, 그을림, 부착흔. 그죠? 금속이 어쩌고저쩌고, 부을림, 부착흔. 여섯 번째가 유리 파손. 이런 고체 가염물이 화재 패턴이 있고, 두 번째, 액체 가염물의 화재 패턴은 첫 번째 포 패턴. 이게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포 패턴. 여기 있죠. 액체가 유류가 사용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는 화재 패턴으로는 포 패턴, 스프레시 패턴, 고스트 마크, 틈새 연소 패턴, 도어노 패턴. 여기까지 5가지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3, 4번, 5번이 있다. 개요에 이러면 한 페이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액체 가염물의 화재 특징을 이제 서술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답안의 흐름이 깔끔하죠. 화재 패턴에 묻는 키워드의 화재 패턴이 뭔지, 그리고 액체 가염물의 화재 패턴이라고 물어봤으니까 화재 패턴의 종류가 고체 가염물의 화재 패턴은 이런 게 있고 액체 가염물 화재 패턴은 이런 게 있다. 본 지문은
액체 가연물의 화재 패턴에서 대해서 서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한 페이지가 나와요. 액체 가연물 화재 특징은 여기 보듯이 낮은 곳으로 흐르며 고인다는 점. 당연하겠죠. 액체니까. 지금 방화, 불 지르는 방화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서 어떤 이런 실을 불을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액체 가연물을 부어서. 그러면 낮은 곳으로 흐르며 고인다는 점. 그 다음에 바닥재의 특성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퍼지거나 흡수될 수 있다. 그죠? 바닥재가 콘크리트, 이런 구조물일 수도 있고, 목조일 수도 있고, 그죠? 콘크리트의 몰탈 위에 타일일 수도 있고, 이런 바닥재의 특성에 따라서 연소가 진행되는 퍼지거나 흡수될 수 있는 범위가 틀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 특징이. 자, 그 다음에 증발 잡열에 의한 냉각 효과가 있다. 이 액체가 화재가 났을 때 증발을 하잖아요. 고상에서 액상으로 증발을 하면서 증발 잡열에 따라서 냉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냉각 효과가. 그래서 액체 가연물의 연소 특성이 도넛 형식으로 패턴이 보이는 게 이렇게 가운데에 그림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냉각 효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액체 가연물이 일반적 특성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쏟아지거나 끓게 되면 주변으로 방울이 튈 수 있다. 당연하겠지. 방울이 튀면서 패턴이 나오는 게 스플래시 패턴입니다. 이게 스플래시 패턴. 좀 이따 사진 보겠지만 스플래시 패턴. 그 다음에 어떠한 액체 가연물은 고분자 물질을 침식시키거나 변형시키는 등 용매로서의 성질을 가지기도 한다. 일반적인 특징. 지금 지문에서 물어보는 게 이거잖아요. 첫 번째 물어본 게 5가지 정도. 이거 방과 실무 핸드북이 있는데 이 내용 하나만 갖고 쓰기는 25점짜리 쓰기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문에 키워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2페이지 반을 맞추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재 패턴의 종류. 화재 패턴의 종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어 패턴이 있어요. 이 포어 패턴은 이쪽 보십시오. 인화성 액체 가연물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을 때 쏟아진 부분과 쏟아지지 않은 부분에 탄화 경계가 발생되어 이러한 흔적을 패턴을 포어 패턴이라 한다. 그림이 이게 칼라 그림인데 잘 안 보이네. 포어 패턴. 자, 그 다음에 스프레시 패턴. 스프레시 패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국부적으로 마치 점처럼 연소된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액체가 튀면서. 이게 잘 안 보이네. 칼라로 한 건데. 자, 그 다음에 고스트 마크. 고스트 마크는 세 번째 고스트 마크.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면에 비닐 타일 등이 유기용제가 접착제로 시공되었을 때 그 위로 액체 가연물이 쏟아져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타일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연소가 돼서 타일을 들뜨게 하거나 타일이 박리 현상을 일으키는 현상. 이게 고스트 마크입니다. 고스트 마크. 이것도 그림 보시면 틈새 연소 패턴, 심번 패턴. 틈새 연소 패턴은 지금 바닥재가 아까 콘크리트였잖아요. 이 목재마루 및 타일의 틈새에 등에 가연성 액체가 흘러들어가 고여서 고인 액체의 연소가 타 부분에 비해서
연소가 더 강해서 연소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진화 후 탄화 심도가 다른 곳보다 깊어서 뚜렷하게 보이는 흔적. 이게 이제 심번 패턴입니다. 심번 패턴. 고스트 마크랑 다른 점은 첫 번째 이게 지금 바닥재가 틀리다, 그죠?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이었잖아요. 아까 고스트 마크는. 그리고 고스트 마크하고 심번 패턴이 다른 점은 프레시오버와 같은 강한 화염 속에서는 쉽게 사라질 수가 있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도넛 패턴. 아까 얘기한 도넛 패턴은 여기 보시죠. 중심부는 액차가 증발하면서 증발 잡열에 의해 웅덩이 중심부를 냉각시키고 외곽에 비해 상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도넛 형식으로 패턴이 이제 보이는 현상입니다. 액체 가연물에만 있는 현상이겠죠. 자, 그 다음에 트레일러 패턴은 5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트레일 패턴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매듭말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듭말은 뭐 쭉 패턴을 진행 과정이 현장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조사관들은 이와 같은 현상의 기록들을 분석해서 뭐 쭉쭉 썼는데, 요 같은 경우 매듭말은 있잖아요. 표를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표. 이렇게 해서 매듭말 3번 매듭말 첫 번째 무슨 패턴? 포어 패턴. 두 번째 패턴, 세 번째, 네 번째 패턴에서 이 패턴들의 각각 간략하게 정의를 써주면은 좋겠습니다. 3번 매듭말. 그죠? 매듭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매듭말이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끝말이. 결론부가 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5가지 연소 패턴이 뭐다 이걸 물어봤으니까 액체 가연물의 연소 특성에 해당되는 패턴의 종류를 열거해서 이 패턴의 용어의 정의를 마감을 지면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고